21번.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내용을 보고 바르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제 큰아들은 올해 6살로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장인 어른은 57세이지만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노인대학 학비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직계 준수계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됩니다. 일단은 결론 21번의 답은 2번, 21번의 답은 2번입니다. 틀렸어요. 김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이번 연말정산 때 특별공제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준세액공제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야간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대학원에 대한 학비는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다 되는 거죠.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예금했어요. 은행 이자율이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14%가 세금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고요. 자, 원천징수하는 세금과 물음이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14만 원 나왔고요.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이자소득은 0. 왜 0입니까? 종합소득에 가산이 되려면 2천만 원 초과해야 되잖아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이자소득은 0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22번의 답은 1번입니다. 23번. 부동산 임대 총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1월 1일 건물을 완공을 했어요. 임대가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적당한 임차인을 찾지 못했고 4월 1일에 2년간 사용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8천만 원 받았어요. 8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4월 1일이니까는 그쵸? 8천만 원. 일단은 8천만 원이 몇 년간이에요? 2년이니까는 나누기 24개월을 해주면은 8천만 원 곱하기 8천만 원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쵸? 8천만 원 곱하기 2년 24개월 분에 4월 1일부터 임대를 했으니까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9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 나올까요? 8천만 원 곱하기 9 8천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24를 내주시면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3천만 원. 23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의 답은 1번. 당해 눈두건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4번 문제를 볼까요? 24번. 1년간 근속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우리 총급여 마이너스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 돼요.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총급여에는 과세만 들어가시면 돼요. 과세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간 급여 2,400만 원 계산기 같이 두드려 볼게요. 2,400 플러스 연간 상여금은 600만 원입니다. 플러스 자가운전보조금 식대는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란 말이죠. 5만 원은 과세입니다. 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만 원이죠. 60만 원 플러스 식대도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1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5만 원 곱하기 12달이면 60만 원은 과세입니다. 60만 원 과세. 그러면 3,120만 원이 총급여가 돼요. 3,120만 원은 총급여. 근로소득공제는 그 밑에 공식에다 대입을 하시면은 750만 원 플러스 총급여에서 1,500을 빼래요. 3,120에서 1,500을 뺍니다. 1,500을 빼주고 나머지 금액이 몇 퍼센트? 15% 곱하기 0.25 해주시면은 243만 원이 나오죠. 243만 원.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750만 원을 더해주시면은 993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120만 원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2,127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돼요. 2,127만 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의 답은 2번이에요. 25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각 3년도 소득금액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25번의 답은 1번 벌써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5번의 1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2번. 개인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입각해서 소득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입각해서 과세 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개인사업의 대표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이 아니죠. 월급도 없는데 무슨 퇴직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면 일단 1번이죠. 사업상의 운영자금을 일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법인세법상 각 3년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인은 여러분들 법인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이 수익에 이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도 따로 다 들어가죠. 근데 개인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안 들어가는 이유가 개인은 이, 배, 사 요 사업에 이자와 배당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따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26번 건강보험료 5만원, 건강보험료 5만원, 고용보험료 3만원, 자동차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였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두 개 합치면 8만원이죠. 곱하기 12개월 그러면은 96만원 소득공제입니다. 96만원은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두 개 더해서 8만원 곱하기 12개월에서 96만원은 소득공제로 가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를 월 10만원 납부했다고 그랬어요. 10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은 12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100만원 안 돼요. 100만원 곱하기 12%는 12만원. 네, 이건 공식입니다. 12%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세액공제라는 말을 씁니다. 세액공제. 96만원하고 12만원 두 개 더해준 거. 26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의 답은 3번. 27번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고 계시는 장모님은 60세이며 소득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맞습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부친은 57세 안 되죠. 장애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배당 소득금액이 60만 원이 있습니다. 배당 소득금액하고 관련 없이 나이가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60세가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구진영의 부친 답은 2번입니다. 27번의 답은 2번. 저는 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22세 장애인 아들이 있습니다. 원래 22살은 안 되는데 장애인이니까 되는 거죠. 아내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 은행 2천만 원까지는 상관없죠. 은행이자 2천만 원까지는 상관없어요. 답은 2번이었고요. 28번. 총 금액은 4천만 원이다. 본인의 의료비로 50만 원을 지출했으며 부양가족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물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토탈 합치면 250만 원이죠. 마이너스 총급여 3%는 무조건 안 돼요. 총급여 3%는 무조건 안 됩니다. 4천만 원에 3%면 120만 원.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의 3%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이 250에서 120만 원을 빼주면 얼마 나올까요? 130이 나와요. 130만 원에 아까 보험료는 12%라고 했죠. 보험료는 12%, 의료비는 15%입니다. 그럼 130만 원 곱하기 0.15를 해주시면은 19만 5천 원, 네, 19만 5천 원 나와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28번의 답은 2번이 맞습니다. 28번의 답은 2번. 29번.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를 잘못 분류한 사람을 물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되죠. 연금 소득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29번의 답은 1번.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 소득입니다.
나는 저번 주에 경마에 참가해서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어. 기타 소득 맞죠? 비상장 주식 파는 건 양도소득이다 라는 말을 써요. 이자 받은 건 이자소득 맞습니다. 자, 원천징수에 대해서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여러분 지급조서,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의 답은 3번. 항상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31번 문제를 볼까요? 3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없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를 물었어요. 배우자는 연간 99만 원의 이자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니까는 상관없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친, 딸은 안 돼요. 20살 넘었으니까 아들 4명입니다. 31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의 답은 3번. 32번. 자, 과세 대상 제품을 77,000원에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작성을 했을 때 공급가액은 7만 원, 세금 7,000원이니까 32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32번의 답은 1번. 33번. A에 기록될 과세 표준을 물었어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란에. 여러분, 국내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국내 매출은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가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3,300인데 부가세 포함이잖아요. 나누기 1.1을 하면 3천만 원 나옵니다. 현금 영수증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누기 1.1을 하면 500만 원 나오고요. 두 개 더해서 3,500. 33번에 1번입니다. 33번에 1번 3,500만 원이 나와야 돼요. 34번. 다음 자료를 보고 회사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 시기 매입 시점이에요. 1기 예정 신고 기간이죠. 1월 11일 날 매입했으니까 매입 시점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34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5번.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2기 확정이면 원래는 2기 확정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임대 기간이 11월부터란 말이에요. 임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2개월이죠. 2개월 분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월 임대료가 400만 원이니까 임대료 400만 원 곱하기 2개월. 2개월은 800만 원이 되죠. 800만 원. 답은 1번으로 나와 있겠네요. 그죠? 간주 임대료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1억 곱하기 4.2% 곱하기 365일분에 11월, 12월 두 개 더해주면 61일이 나오죠. 계산기. 자, 1억 곱하기 0.042 곱하기 60일 나누기 365 했더니 70만 1,917원. 70만 1,917원이 나오고요. 관리비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 개 더해주시면 870만 1,917원. 답은 1번입니다. 끝수 정리해서 8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 뿐이죠. 35번의 답은 1번. 35번의 답은 1번입니다. 관리비는 없고요. 36번.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영세율이 소비지급 과세 원칙의 목적이 있다면 면세 목적은 기초생필품 또는 국민후생용역과 관련된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 완화에 있다. 맞습니다. 영세율 완전 면세,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이다. 맞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를 포기해야 된다. 맞고요. 영세율 적용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모두 과세 표준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영세율 사업자는 있죠.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의무 이행을 해야 됩니다. 36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세 공제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파산되는 거죠. 네, 2,200 중에 부가세가 200만 원 있겠습니다. 부가세를 구할 때는 나누기 1.1이 아니라 11을 내주시면 돼요. 나누기 11, 200만 원. 두 번째, 소멸시효 완성됐어요. 50만 원. 두 개 합치면 얼마겠습니까? 250만 원. 그런데 두 번째 거 봤더니 37번에 잠깐만요.
대손세 공제액은 첫 번째 거는 200만 원이 되죠. 첫 번째 거는 2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매출일로부터 여기 보세요. 매출일 플러스 5년. 5년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예요. 지금이 현재는 이익이 확정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이익이 확정이면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는데, 그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플러스 5년이면은 일기 확정 때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일기 확정 때. 플러스 5년이면은 3월 10일이 플러스 5년에서 3월 10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면은 일기잖아요. 그러면 7월 25일까지 되는 거죠. 7월 25일. 자, 매출일로부터 플러스 5년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그러면 3월 10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면 3월 11일 과세 기간은 일기잖아요. 일기 확정 신고 기한이니까 7월 25일까지 확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이 2기 확정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200만 원만. 답은 1번이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7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38번. 창출된 총 부가가치는 12,000원입니다. 답은 4번이죠. 38번의 답은 4번. 38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를 볼까요? 부가가치세. 38번에 총 부가가치가 왜 12,000원 그냥 답이 나왔냐면 생산자는 제로에서 4,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잖아요. 그죠? 생산자는 항상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에서 4,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습니다. 4,000원, 계산기에 4,000원 눌러보세요. 두 번째, 4,000원에서 1차 도매업자로 넘어가면서 6,000원이 됐으니까 2,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고요. 더해 주시고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또 2,0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고요.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토탈 4,0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으니까 다 더해주면 12,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소매업자에 해당하는 금액 12,000원이 창출된 총 부가가치가 되는 겁니다. 39번. 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기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죠. 문제가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고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계장치를 신규로 구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 아래 계약 조건을 보고 회사에서 반영해야 할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라.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나와 있고 잔금은 언제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 2천만 원, 39번에 2천만 원. 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9번의 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그래서 일기 예정 때 받기로 한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2번에 2천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근데 잔금은 언제 준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중간 지급 조건부로 봐주시면 돼요. 40번. 예정 때 누락하였을 때 적용될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산세는 매출과 관련된 게 가산세가 있는 거고요. 매입과 관련된 것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산세는 매출과 관련돼 있는 게 가산세란 말이에요.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누락되면 납부세액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가산세 있어요. 이때는 가산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입이 누락되면 납부세액이 늘어나겠죠. 매입이 누락되면 납부세액이 늘어나요. 이럴 때는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 누락됐을 때는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회 문제까지, 1회 문제 세무회계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